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도 많이 끼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약간 묘하게 긴장감이 좀 흐르는 날씨 같은데, 오늘 만나볼 모델도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소형 SUV 시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르노 삼성 뉴 QM3입니다. QM3는 본래 좀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연비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연비왕의 자리가 이제 QM3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또 뉴 QM3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QM3가 동급 모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상고, 그리고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자동차계 설명 인간문화재 박근호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인간문화재는 또 뭐야? 아, 참, 머리 많이 썼습니다. 완전 보내버리려고 지금 막. 어?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 신차 발표회 때도 보셨듯이 네. QM3에 대해서는 저보다 송은 기자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부터 볼까요? 사이즈, 사실 사이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휠베이스가 그 보통 이제 다들 2600mm가 많은데 얘는 네. 2605 5mm, 5cm가 5mm면 1cm 중요하죠, 5mm도. 1cm의 반이거든요. 무릎 앞에 요만큼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도요. 상징적으로. 네네. 근데 최저 지상고가 사실 제일 높은 거는 그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봐요. 있게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SUV를 기대하게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SUV라고 하는데 최저 지상고가 180, 또 170, 160대까지 내려와 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울퉁불퉁한 길 가기도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네. 얘는 200mm가 넘어가니까 205mm, 206이었나요? 205mm. 205mm. 네, 그 정도면 이게 딱 보기에도 네.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 그죠? 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SUV 자세가 좀 나와요. 맞아요. 다른 그런 차들에 점에서 비해서. 오케이. 사실 보면 그 특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일 경우에 네. 지나가는 차들 보면서 저게 신형인가 구형인가를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되게 구분하는 재미가 나름의 있거든. 방법, 근데 그쵸? 이제 그게 구분이 안 가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딱 포인트, 저거를 보면 네. 신형이다 구형이다를 판단하기가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 차에서는 아무래도 여기가 C자인 거죠. 제일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많이 바뀌었긴 했지만 그렇게 한 방에 알아보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시원시원해지고 이쪽이 이제 좀 더 넓어지고 시원시원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크롬 이런 부분들도 강조가 됐고 여기 헤드램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인상이. 맞아요. 인상이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LED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LED가 적용되면 뭐가 좋을까요? 헤드램프 LED가 적용되면 넓게 보이지 않아요? 밤에? 넓게 보인다. 또 끝. 오케이. 자,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부를 좀 합시다. 예쁜가요? 오케이. 둘 다 뭐. 네. 자, 일단 그 멀리 보이는 거는 일단 밝기 문제죠. 밝기는 광량과 관련해서는 사실 할로겐이나 HID도 더 밝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더 전기를 많이 써서 더 와트가 수가 높은 전구를 넣으면 더 밝아질 수는 있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LED가 좀 더 밝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LED는 전기를 적게 먹어요. 그리고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얘기는 좀 더 와트 수를 키우더라도 전기가 적게 먹으니까 결국은 보면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색온도 자체도 LED가 좀 더 자연광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할로겐보다 HID를 쓰면 그러면 좀 더 자연색에 가까운 색을 나타내는데, LED도 좀 더 자연광에 가까운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는 반응성이 빨라요. 라이트를 딱 켜면 바로 불이 탁 들어오는 속도가, 전구는 이게 전구가 그 필라멘트가 데워지고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어떤 기체가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반응이 더딘데 비해서 LED는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실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이게 뭐
빨리 들어오나 이게 사실 0.0몇 초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램프에서 반응성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가 중요하면 뒤에 그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에서는 반응성이 중요하죠. 앞에 그쵸.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단 0.0 몇 초라도 빨리 반응을 하게 되면 뒤 사람이 좀 더 빨리 정보를 캐치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런, 그건 그런 진짜. 점에 있어서 네. 그 LED는 반응성이 빠른 것이 반응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구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구가 되잖아요. 구잖아. 네. 그러니까 벌브를 작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LED는 기본 유닛 자체가 워낙 작아요. 그러니까 더 디자인할 정교하게. 때 좀 더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예쁘다고 이야기했던 네. 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LED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너무나 유익한 정보입니다. 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네. 했던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이거는 지난번에 봤듯이 LED 유닛이 바로 보이진 않고 위쪽에 붙어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반사경을 통해서 반사가 되는데 이 디자인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잖아. 위쪽으로 올라와. 턴 시그널. 아, 턴 시그널도 네, 이렇게 네, 물결 맞아. 치듯이. 턴 시그널이 물결 치는 방식으로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지. 시동 꺼버리니까 깜빡이도 꺼지네. 야, 특이하다. 보통 시동을 꺼도 방향지 시동은 켜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꺼져 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그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되면 네. 이게 흐르는 게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깜빡깜빡 한다는 방향만. 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차가 반쪽만 보일 때 네. 이쪽에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이게 방향지 시등인지 비상등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반쪽만 보이더라도 흐르고 있으면 방향지 시등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보는 사람이 이 차의 특성을 알아야겠네요. 맞아. 그렇구나. 그게 함정이군요. 휠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랑은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고 약간은 귀여운 스타일. 이게 무대 위에 네. 있을 때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오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게 약간 볼드한 느낌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이쪽에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 붙어 있는 것도 네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이 차 이미지를 약간은 더 터프하게 보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참에 네. QM3는 좀 터프로 가는 걸로 지상고가 높은 것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네. 뒷모습도 터프한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진짜 딱 특징적인 게 터프한 것으로 네. 그리고 딱 특징적인 게 리어 램프 LED가 들어간 이 모양 같아요. 여기 이 그래요? 세 줄. 세 줄이에요? 이게 나름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밤에 불 들어오면 그렇게 보이나? 네네. 그리고 아까 뒤에 따라갈 때도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약간 전체적으로는 동글동글 조금 귀여운 이미지라면 좀 이 램프 덕분에 좀 예리한 그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네, 트렁크는 뭐 다들 네. 이게 사이즈가 사실 불과 몇 미리씩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전장에서는 QM3가 제일 크진 않아요. 그렇죠. 제일 긴 게 트랙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장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뭐 공간은 다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와, 이 밑에가 굉장히 넓으네. 오, 여기가 굉장히 진짜. 넓네. 이거 빼고 짐 실으면 꽤- 그렇죠. 예. 이거 밑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밑으로 넣어버리면 오, 이렇게 하면 이제 꽤 좀 더 깊은데요?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이거 풀 플랫도 풀 풀 플랫? 플랫이 안 되죠. 풀 플래시? 이거를 당겨가지고 앞으로 제일 얘를 밀을 수 있나? 그걸 당기는 거야? 네,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밀어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접으란 얘기인가? 아닌데? 밀을 밀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슬라이딩 그렇죠. 시트더라고요. 이 소형 SUV인데도 2열 슬라이딩이 된다는 거군요. 네. 오, 꽤 이렇게 많이 되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음, QM3밖에 없죠.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소형 SUV 중에서 아마 댓글들 막 다실 것 같아. 그것도 아직 몰랐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QM3에 좀 미리 관심을 재발견. 많이 못 QM3의 가져서. 재발견. 예. 그렇구나. 야,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그쵸. 되면 화물 공간이 엄청 넓어지니까. 그럼요, 네네. 예. 이 시트까지 접어버리면 뭐 당연히. 사실 소형 SUV 다 트렁크 공간은 다 이렇게 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앞에 타기는 좀 어렵겠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애기들 같은 경우에 유모차 아니면 유모차 카시트 놓고 이제 애기들이면 뭐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에 이게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네.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선루프가 가장 넓다고. 아, 썬루프가 넓다고? 옵션을 선택했을 때. 아, 그렇군요. 근데 썬루프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네. 네. 아, 근데 아쉽군요. 지상권 진짜 높다, 이거. 네. 야, 이거 상당한데? 자, 송원 씨가 얼마 만에, 몇 초 만에 여는지 한번. 오, 그 다음에, 우와! 되게 가볍다. 가스리프트가 있어. 원래 없었어요? 힘들게 와. 들었어요, 원래? 아니, 왜 이렇게 QM3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지?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스리프트가 있다니. 야, 이게 아반떼급에도 가스리프트가 잘 없는데, 여기 지금 가스리프트를 달아놨네. 오, 야, 대박인데? 기특해. 네. 자, 이제 1500cc, 다들 다 1600cc인데 얘만 1500cc. 네. 디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출력도 제일 낮고.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저번에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사실 출력이 좀 낮긴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경쾌한 주행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네. 수치는 수치일 뿐. 그래서 90마력, 95마일. 95마력, 1.5리터, 95마력 디젤 엔진에 DCT가 적용이 돼서. 어떤 조합에. 근데 그 아까 연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제 연비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 근데 사실은 몰라. 실제로 한번 재봐야 돼. 왜냐하면 또 실제 느낌은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이게 그 이제 스토닉이 네. 17kg가 나왔잖아요. 얘가 17.3이고 근데 또 실제 재보면 차이가 많이 날지도 몰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많다. 사과하세요. 오늘 이게. 아, 그래도 이 그 빨간색 QM3 있잖아요. 진짜 예뻐요. 와, 그 색깔 진짜 너무 이뻐. 요즘 자주 보여요, 그리고. 빨간색. 네, 빨간색. 그리고 그 네이비의 아이보리 투톤. 그것도 많이 보이고.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1등이 뭐였지? 티볼리. 아니, 스토닉. 얘는 몇 등이었어? 기억이 얘는 안 순위 납니다. 바뀌었지?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순위가 그게. 그거. 뭐? 트랙스가. 순위 바뀌었던 얘가 것 같은데. 4등, 얘가 4등이고 트랙스가 5등이었다는 거잖아. 티볼리가 3등이고.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스토닉이 워낙 잘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 완성도 면에서는 스토닉이랑 얘랑 두 개가 맞아요. 거의 이제 탑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선호는 있지만 디자인적인 어떤 비례나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클리오에서 온 거거든요. 클리오를 베이스로 SUV를 만든 건데 전체적으로 디자인, 내외장 디자인에서 클리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점도 뭐냐면 해치백이 좀 더 키가 커지고 스토닉 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지. 네네. 좀 해치백 같은 느낌인데 지상으로 높이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차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잠깐 산길을 타러 왔는데요. 제가 아니고 오늘은 송원 기자가 먼저 산길을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QM3는 그 약간 프랑스 쪽에서 온 그 하체랑 또 나름 출력은 떨어지지만 나름 의외로 또 힘이 응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네. 사실 산길 달리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송원 기자가 혹시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서 네, 지금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좀 살짝 내려가지고 좀 길이 미끄러운 관계로 조심해서 타기요. 아주 심하게 타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재미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지. 되게 힘이 좀 느껴져요? 네, 되게 힘이 어떤데? 네. 잘 나가는데요? 물론 이렇게 빨리 가긴 어렵지만 한 번 힘이 붙고 나서는 되게 부드럽게 그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좌우로 좀 많이 기울어짐이 심한 편이에요? 별로 없는 편이에요? 별로 없는 편인 것 별로 같은데요? 없는 편이라고? 제가 빨리 안 돌아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지, 그래도 그렇겠지만 제 나름 빨리 돌릴 때는 네. 그 기울어진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는데 네. 근데 좀 회전수를 굉장히 높이 쓰는 편이네. 저절로 지가 알아서 좀 스포츠 모드로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이거 그죠? 3,500까지 가자. 특이하네. 이제 QM3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이
출력이죠. 네. 출력이죠. 90마력밖에 안 되다 보니까 110마력, 136마력을 발휘하는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과연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큰 우려인데,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출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변속기가 좀 커버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좀 있고요. 나름 힘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탔던 코나 디젤 같은 거랑 비교하면 네. 힘에서 많이 부족하긴 하죠. 이게 치고 나가는 맛이 확실히 적잖아.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이 차 가지고 이 정도 타면 그쵸. 나름 와, 저번 확실히 코나 디젤이 엄청 강력하긴 했군요. 자, 그러면 수동 모드로 한번 써보면 나름 수동 모드도 반응이 괜찮은 편이어 가지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격 범위 내에서는 뭐 상당히 좀 강력한 달리기를 즐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우와. 어머. 근데 이제 이렇게 수력도를 줄였다가 네. 재가속하는 게 힘이 재가속할 때. 재가속하는 게 힘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니까. 근데 QM3는 예전 지난 모델에서부터도 네. 사실 튼튼한 하체가 굉장히 돋보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엄청 짱짱한 편이어가지고 또 수동 모드를 쓰든 아니면 뭐 토크를 기반으로 조금 달리는 맛을 나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하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기본적으로 뭐 트랙스도 하체가 워낙 좋죠. 네. 트랙스가 하체가 워낙 좋은데다가 코나나 스토닉도 상당히 괜찮은 하체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QM3가 약간 정말 붙였어요. 정말 QM3가 이게 뭐 힘에 많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체가 좋은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뭐 경쟁자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QM3도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탈 수도 있네요. QM3로. 그럼요. 웬일이야. 나름 서킷 같은 데 가서도 오, 진짜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거의 끝까지 그냥 즐기면서 타기에는 나름 또 타는 맛이 있어요. 근데 힘이 너무 과하면 네. 그 한계까지 가지를 못하죠. 한계까지 가지를 못하는데 뭐 이 정도 차만 하더라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정도는 뭐 충분히 한계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다 뽑아서 쓸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하체가 안 받쳐주면 네.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이 정도 엔진을 커버하는 하체로는 충분하니까 상당히 재밌게도 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 코나 1.6 디젤을 안 타봤으면 모를까. 힘을 위한 소형 SUV는 아닌 거죠.